예, 반갑습니다. 이 산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늘상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은 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야경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동네의 모습입니다. 정말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또 이제 한 프로 찍고자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엔캐리 트레이더에 미치는 영향, 즉 엔캐리 트레이더가 이 발생을 해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일본의 중앙은행이 견디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계속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한 번 시작되면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이나 금리를 인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이너스 이 금리까지도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뭐냐?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관료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0% 또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 빌린 엔하이 자금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어서 엔화를 갚는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엔화의 트레이드 자금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일본의 전 국민이 돈을 빌려가지고 해외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1년도 10년도 아니고 30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이 썰물듯이 빠지듯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트럼프한테 왕관도 주고 금으로 된 훈장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1년에 거진 200억 달러씩 꾸준히 내놓기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내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 금리 인상을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환율 시장은 경기가 들리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아마 1,500원은 가볍게 돌파해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중금리가 들고 뛴다는 얘기입니다. 시중금리가 보통으로 들고 뛰는 게 아닙니다. 왜 시중금리가 들고 뛰느냐 하면은 은행이 돈 빌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이 공짜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이 손해보짓 하는 놈도 아닙니다. 은행은 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이 고정금리를 아주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변동금리로 바꾸어 왔습니다. 이 변동금리가 뭐냐? 즉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금리를 조정하고
환율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중 폭풍을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러 가격은 오르고 엔화 가격은 내립니다. 원화의 가격은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러 가격이 오르고 원화의 가격이 내리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몇 배나 되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파국을 가져옵니다. 지금 각 연령대별로 모두가 빚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미칠 정도로 빚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내버스 기사를 오래 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오래 하다 보면 수많은 지갑을 경험을 합니다. 즉, 사람이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거의 2,000명, 3,000명, 4,000명을 태워 댕기다 보면 지갑도 많이 습득을 합니다. 지갑을 습득하면 이제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무실에 갖다 줍니다. 내가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카드가 많은지 미칠 지경입니다. 그 카드가 은행 저축 카드라든지 증권 카드라든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저축도 많이 하고 또 이 사람이 투자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경제적인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지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지갑만큼 투명한 것은 없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신용카드를 바라봅니다. 10개, 20개 정말 어마어마한 신용카드를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금방 자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금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용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신용이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즉시로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가 무엇입니까?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신용카드입니다. 어떨 때는 참 답답한 점도 많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은행에 현금 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즉, 현금 카드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은행은 더 이상 현금 카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체크카드를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엔캐리 트레이드와 이렇게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선하게 하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본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잘못된 궤변들입니다. 사람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제도가 그렇게 만듭니다. 제도 말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도가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사람한테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잘못되면 사람은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제도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되는 제도, 여기에 법이 곁들여지게 되면 제도는 흉폭해지고 사나워집니다. 제도가 돈이 되고 제도에 법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힘들어지고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빠르게 정비해야 됩니다. 제도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르텔에 있어서 제도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제도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법이 들어가게 되면 카르텔은 착취하는 집단으로 탈바꿈합니다. 이게 카르텔이 착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착취를 해야 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따라서 제도 하나 바뀌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수백 년이 걸리고 어떤 제도는 1000년을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지켜야만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내가 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이 제도를 쳐다볼 수 있으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없애세요. 당장 지갑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부터 없애세요. 그리고 채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할지, 어떤 채무를 늦게 갚아야 할지 순위를 설정하시고 치밀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갚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개인 희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빚을 키우는 게 아니고 빠르게 개인 희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을 키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가는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치솟게 되고 국가는 원화를 찍어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원화를 찍어내고 있지만 더 많은 원화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를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달러 대비 원화의 격차는 더욱 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러 대비 원화의 격차가 커질수록 이자율도 급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 PF 대출이고 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요새는 또 대부분 이렇게 변동금리입니다. 그
오르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한 달에 5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자를 앞으로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카드 이자 부분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카드 이자 부분은 50만 원이 이자를 갚아 나가는 사람은 150만 원, 200만 원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할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것이 아마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옛말에 빚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다면 빚이라고 하면 영혼까지 잡아먹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혼까지 저당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꿈과 희망이 있을 수 있겠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극심한 다이어트를 해야만 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빠르게 일자리를 찾으시고, 빚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채 탕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됩니다. 내가 소송을 하면서 재산이 절반에 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부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부채가 있었다면 나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당장 여성들한테 돌파구를 줘야 됩니다. 여성들한테 돌파구를 준다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취약계층이 바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자처럼 힘든 일도 못하고 남자처럼 굳은 일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빚이 마수에 걸리게 되면 정말로 빠져나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 줘야 되느냐? 바로 성매매가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 누구든지 성인이 되면 자신이 성을 사고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성을 사고 팔 수 있고 술집에서도 성을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야 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여자가 무서워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최소한의 돈줄마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제도가 바로 카르텔이 돈을 벌어준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써서 앞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없애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전환한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참으로 너무나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제도가 돈을 벌어준다. 그리고 제도 속에 법이 들어오면 제도는 흉폭한 탈취와 강탈의 수단으로 변모한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하나 바꾸기가 어떤 건 수십 년 걸리고 어떤 건 제도는 수백 년 걸리고 어떤 제도는 수천 년이 걸린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제도 때문에 수없는 카르텔이 먹고 살고, 이 제도로 인해서 수없는 카르텔이 이합집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와 유죄 추정의 원칙, 이것을 가장 반대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의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과 남성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A종교, B종교, C종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검은 고양이다. 불교는 흰 고양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알록달록 고양이다. 뭐 증산도 같은 거는 누런 고양이다. 그리고 다 같은 고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종교, B종교, C종교, D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법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떼돈 버리죠. 신혼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신혼 첫날밤에 신랑을 강간했다고 고소한 신부는 아무런 죄도 없고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돈이 되죠. 또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봤으니까 강간미수다. 이래야 돈이 되죠. 돈 말입니다. 돈. 이게 바로 제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으로 가지고 들고 쳐야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 추정의 원칙을 없애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전환해라. 그리고 성매매를 합법화해라. 이러면은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죠. 이게 제도와 법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성매매 합법화, 이 또 유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에 수많은 많은 카르텔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합 추구합니다.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노란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출산율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출산율이 올라가나요? 남자가 여자의 신고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여자의 전화 한 통으로 철창 신세를 지고 인생의 조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올라가나요? 그러면 이 달러는 올라가고 원화는 떨어지고 출산율은 더욱 바닥을 기고 도대체 우리나라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나요?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오죽하면 우리나라 30대 40대 여성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몇 년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40대 50대 남자는 그야말로 가을 하늘에 낙엽 떨어지듯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애를 낳고 무슨 미래를 설계하나요? 이거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5060 개돼지들은 말합니다. 내가 알 바 아니야. 그거는 다른 놈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다른 놈 누군데? 저출산과 환감도 청각 TV처럼 열받아서 떠드는 놈이 있어.
그놈이 항상 얘기해.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강간했다. 고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신혼 4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봤으니까 강간 미수다 하고 뚜껑 열려가지고 떠드는 놈이 있어. 그런 놈이 하는 거야. 내가 왜 해? 내가 왜 청맞이 짓을 해? 우리 5060 한평생 너 밑에서 키워댕기고 한평생 너 밑에서 대가리 쳐박고 댕기고 한평생 단 것이라면 환장하고 쓴 것이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 5060 많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많이 떠들어도 뭐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니까 뭐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